다음에 그 염증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거, 염증 반응, 이렇게 염증 반응, 그 다음에 바이러스의 돌연변이, 그 다음에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요 세 가지를 이용해서 이 사스 코브2가 발암성을 가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가설이 있어 왔는데, 뭐 지금 뭐 가설이 아니라 지금 뭐 거의 현실이 됐잖아요. 지금 암 환자 백신 맞은 다음에 암 환자들이 폭발적으로 생겼잖아요. 그 뭐 유방암이니 뭐 갑상선암이니 뭐 위암이니, 가설이 아니라 그 실질적으로 가설이 아니라 지금 현실이 돼서 현실. 그리고 이 백신에 들어있는 벡터에 그 mRNA에 그 암을 유발시키는 그런 DNA가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논문을 보고서 더 자세히 한번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일단은 자, 그리고 이 백신 안에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들어있어요. 코비드 19 백신 안에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들어있다고요. 근데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단백질 형태로 들어있다는 건지, DNA나 RNA 형태로 들어있다는 건지, 여기서는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더나 모더나는 DNA나 mRNA 형태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거기에 코딩되어 있다는 거는 확실하죠. DNA로서 코딩되어 있다는 거는 확실한데, 별도로 프로테인으로 들어있다는 건지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은 그 DNA로서 코딩되어 있다는 말이겠죠. 그래,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인체 세포에 들어가면 세포를 다 찢어놓겠죠. 다 찢어놓고, 그래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이 저자들이 이 코비드 19 백신이 실질적으로 이 암을 일으킬 수 있겠다고 이제 가설을 세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분자적으로 그거를 뭐 증명하는 게 아니고, 이 저자들은 인구 기반에서 레트로스펙티브 회고 연구를 통해서, 그러니까는 지난번 2019년 12월 이후에 코로나가 발발했고, 그걸 또 1년 후에 백신을 이제 맞았잖아요. 그래서 그 백신을 맞은 후에 그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에 그 신고 접수된 그 환자를 분석을 해서 레트로스펙티브 연구를 했다는 거죠. 인구 기반 레트로스펙티브 연구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적 발생률하고 암의 위험도를 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21년부터 2023년 사이에 신고 접수된 840만 명의 코호트를 분석을 한 거죠.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59만 5천 명, 그 다음에 59만 5천 명의 4배인 238만 명을
1대4로 경향 점수 매칭을 시켰죠. 그래서 여기서 238만 명은 백신을 맞은 그룹이고요. 59만 5천 명은 백신을 맞지 않은 그룹을 1대4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러면 59만 5천 명하고 238만 명을 더하면 대략 300만 명이 되거든요. 300만 명이 되는데 여기는 원래 모집단은 840만 명이잖아요. 그럼 840만에서 300만을 빼면은 540만 명은 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신의 효과만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그 변수를 가진 이 통계 검사에 그 틀릴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흡연이라든가 음주라든가 뭐 기존에 이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 뺀 거예요. 빼고 300만을 이제 줄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238만 명이 백신을 맞은 사람들인데 이 중에서도 또 별도로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 35만 5,896명은 부스터를 맞지 않은 그룹, 그죠? 3차 부스터를 안 맞은 그룹. 그 다음에 71만 명은 이제 부스터를 맞은 그룹. 이렇게 나눈 거예요, 또. 1대2로. 1대2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철저히 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통계 가지고 태클 거는 사람들도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누적 발생률하고, 그 다음에 암의 위험도를 이제 측정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백신 타입별로도 나누고, 백신 타입, cDNA 백신이냐, mRNA 백신이냐, 이런 걸로 나누고, 그 다음에 섹스 남녀별로 나누고, 그 다음에 나이로도 또 이렇게 나눠서 이제 분석을 이제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상관관계가 있더라는 거죠. 백신하고, 이 코비드-19 백신하고, 그 다음에 그 암의 타입별로 이 암하고 6가지 암하고 관계가 관계가 없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백신을 맞았든 안 맞았든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암하고 관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소시에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암은 그 HR가 위험 비율이에요. 위험 비율이 1.35. 35%가 더 높다는 거예요. 백신을 맞은 그룹에서. 95% 신뢰 구간은 1.21에서 1.51. 그러니까 신뢰 구간이 예를 들어서 1이라고 그러면은 관계가 없는 건데 1이라고 그러면은 백신을 맞았든 안 맞았든 별 차이 없다는 뜻인데 이게 신뢰 구간이 1.21에서 1.51라는 얘기는 최소 21%, 최대 51%. 그렇게 갑상선암이 위험도가 증가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위암은 34%, 1.34잖아요. 그러니까 34%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장암은 28%가 더 위험해졌다는 거예요. 그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에 신고된 그 통계 분석을 해보니까 28%가 더 증가했다는 거예요. 언제? 2021년도부터
2021년도부터 2023년도 요 사이에 그 신고 접수된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폐암은 53%나 더 위험해졌어요. 왜냐, 사스 코로나가 호흡기 중증 바이러스잖아요. 그러니까 호흡기잖아, 호흡기. 특히 호흡기에, 위험한 바이러스니까 지금 통계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53%가 더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소 25%, 최대 87%. 그러니까 호흡기 바이러스가 맞아요. 그죠? 호흡기 바이러스가 맞아요. 그 다음에 유방암은 20%가 더 위험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전립선암은 평균 69%가 더 위험해졌고, 최소 35%, 최대 110%, 111%가 위험해져. 그러니까 두 배가 위험해진 거예요. 두 배 이상이. 여기 전립선암이죠. 전립선암. 이 코로나 초창기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생식기 세포를 공격한다고 그랬거든요. 생식기에 섬유화를 진행을 시킨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뭐 통계로도 지금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그 mRNA 백신, 화이자 모더나가 만든 mRNA 백신을 보니까, 자, 갑상선암이 위험하고요. 두 번째 대장암, 폐암, 그 다음에 유방암. 그 다음에 섞어서 맞았을 때 mRNA 백신하고 cDNA 백신하고 섞어서 이렇게 맞았을 때는 갑상선암, 그 다음에 유방암, 이런 순으로 위험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남자의 경우에는 위암하고 폐암이 더 취약하고요.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는 갑상선암하고 대장암이 더 민감하고요. 그 다음에 나이 든 그룹에서 나이로 봤을 때는 그 75세 이상에서는 전립선암이 더 위험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좀 특이할 만한 것은, 자, 여기도 유방암 있잖아, 유방암. 이거는 이제 65세 이하에서는 갑상선하고 유방암에 더 잘 걸린다는 거예요. 유방암 65세 이하에서는. 자, 그리고 유방암이 또 어디냐? 여기도 유방암이 있잖아요. 섞어서 맞았을 때 유방암이 더 잘 걸린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mRNA 단독으로 맞았을 때도 유방암에 더 잘 걸린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성한테 더 취약하다. 이 백신 자체가, 코로나 백신 자체가 여성한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mRNA 백신이든 cDNA 백신이든 간에 여성한테 더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이 유방암이 여기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자, 유방암이 여기 한 번, mRNA 백신에 한 번, 그 다음에 섞어